자, 지난번에 우리가 문흥식 사건입니까? 철거를 맡았다가요, 광주 시내에 아파트 짓기 위한 재개발 지역 철거를 맡았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미국으로 도주했는데 5.18 구속 부상자 회장이라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래서 5.18을 상징하는 주요 단체, 핵심 단체의 장이었고, 전직 조폭이자 한마디로 재개발판의 건달이라고 봐야 될 인물입니다. 그런 자가 5.18 단체 핵심 단체의 장이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사회적 위치, 한국의 5.18이면 그야말로 무소불위고, 최근에 5.18 단체를 법적 단체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5.18을 이용해 가지고 돈벌이를 해먹으려고 짭짤하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이 철거 사태하고는 관계없이 문흥식 쪽에서요. 근데 과연 문흥식만 그렇게 했느냐? 지금 보면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유가족들이 모인 5.18 유족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걸로 드러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습니다. 5.18 유족회 집행부가 지난해 6월 개최한 이사회 녹취록에 따르면 5.18 봉사단 구성과 관련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게 이제 오늘 공개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봉사단 추진 경위에 관해서 묻자 김영훈 5.18 유족 회장이요, 돈 예산을 빼기 위해서 봉사단을 한 것이다라는 답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예산을 갖다가 좀 빼먹기 위해 이런 봉사단을 만드는 거다, 요래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단 명칭에다가 뭐라고 썼는가 하면 코로나19라는 단어를 포함시킨 것도 코로나 추경 예산을 빼먹기 위해 그런 노림수를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정부에서 추경 예산이 나올 텐데 거기에서 돈을 빼려고 한다. 그게 안 되면 내년 추경 예산에서 봉사활동 비용을 빼려고 한다, 요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실제 이 봉사단은요, 작년 10월 달에 5.18 단체 희망봉사단이라는 이름으로 구성되어서 성대한 발대식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족회를 포함한 5.18 세계 단체가 각 1,000만원씩 시에 요청했지만은 실제 지급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활동이 유야무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5.18 유족회는 이런 식으로 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을 받은 뒤 뒷돈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이용해 왔다라는 의혹도 지금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 일을 하겠다고 정부 예산을 받고는, 그리고는 또 리베이트를 받아서 정부에서 받은 돈은 빼버리고 이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뒷돈의 일부는 차명 계좌로 돌려서 받아 어디에 쓰였는지 회원들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내부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이 전하고요. 이 유족회는 지난해 5.18 40주년 행사와 관련해 추모제 형사비로 국가보훈처에 4천만 원을 보조받아서 그 중에 1,700만 원을 리베이트로 돌려받았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걸 예산을 갖다가 4천만 원 받아서 쓰고는 일부 예산을 다시 되돌려 뒤로 받는다는 겁니다. 특히 이 사업 가운데 추모제 음식을 마련하겠다며 보조금을 회원들에게 1인당 32만 원씩을 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5만 원을 제하고 27만 원을 되돌려 받았답니다. 참 대단합니다. 5.18 행사위원회와 광주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추모의 꽃 사업과 국내 봉사활동 사업에도 사업비를 부풀려 가지고 1,200만 원을 다시 되돌려 받았다. 되돌려 받은 게 1,200만 원이면 원래 사업액은 얼마였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5.18 때는 스카프를 직접 제작해 수익 사업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도 단가를 부풀려서
일부를 되돌려 받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이라는 자는 유족회 운영을 위해서 한 것이지 보조금을 후원금으로 받아서 썼다는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잘못한 일이다. 그래서 그렇게 보조금을 가지고 다시 되돌려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심려 끼쳐 사과드린다. 요래 인정을 했습니다. 수익 사업을 할 수 없는 사단법인 체제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 없다.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공법 단체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렇게 추진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5.18 단체가 돈이 뭐가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필요한 만큼은 돈을 주지 않습니까? 정부에서요. 또 각자 개인적으로 또 보상도 다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만큼만 소박하게 하면 되지. 사단법인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 많아 이제 공법단체로 아예 내놓고 벌어먹겠다는 겁니까? 자, 뉴욕타임스가요. 5.18 역사 왜곡 처벌법 표현의 자유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의 5.18 특별법 논란을 소개하며 문가리가 역사 왜곡을 범법화한다고 하며 정치적 지뢰밭에 발을 들여놨다. 검열을 무기 삼아 쓰고 있다라고 비판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역사 왜곡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가 시험대에 올랐다. 뉴욕타임즈가요. 18일 칼럼에서 5.18 특별법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표현의 자유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전하며 80년 광주에서 일어난 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화운동 투쟁사에서 자랑스러운 순간으로 꼽힌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교과서에서도 신성시돼 있고 집권 여당은 광주 민주화운동 등 민감한 역사적 주제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지난 1월 시행한 5.18 역사 왜곡 처벌법, 5.18 특별법 논란을 소개했는데요. NYT는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을 인용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들은 표현의 자유를 남용해서 희생자들을 모욕해왔고 이들은 유족을 헐뜯는 가짜 뉴스를 처벌하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를 환영하고 있다. 반대자들은 대통령이 검열과 역사를 정치 무기로 삼고 있다고 비판하며 주장의 옳고 그름은 자유로이 공개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결정되어야 한다라고 반대 진영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역사연구회 등은 역사의 사법화 현상을 우려한다며 5.18 특별법 반대 성명까지 냈다고 소개했습니다. NYT는 문가리가 잘못된 정보를 단속해 광주를 역사적으로 정당한 장소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면서도 역사 왜곡이라고 규정하는 것들을 범법화함으로써 정치적 지뢰밭에 발을 디뎌 넣었다. NIT에 따르면 가짜 뉴스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를 둘러싼 논쟁은 세계 민주주의 국가가 공통으로 다 겪고 있는데 미국의 인종차별과 노예제도를 둘러싼 과거사 논쟁을 사례로 들며 어떤 메시지를 허용하고 어떤 메시지를 금지할 건지 하는 논쟁은 국가 역사와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서 미국은 소셜미디어 기업의 영향력에 맞추고 있다며 좌파는 소셜미디어의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에 대해 우파는 소셜미디어 사용을 금지하라는 것을 두고 싸우고 있다라고 말을 하며 이 칼럼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 소셜미디어에 허위 정보가 남발하고 있다면서 지적을 했는데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며 미디어 기업에 날을 세운 부분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페이스북이 수많은 미국인 사용자가 백신을 어디에서 구할지 알아내려고 페이스북을 이용했다고 그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흥식이 우리가 기억을 하지요. 문흥식. 어제 문화일보에 보면 광주 참사 업체 선정 과정에 억대 리베이트, 문흥식도 브로커다. 그래서 5.18 구속 부상자의 전 회장 문흥식도 브로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흥식 윗선에서 철거 기반 정비 시설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73세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람은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철거업체 3곳, 기방시설정비업체 1곳 등 4곳에서 자기들을 선정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4~5차례의 리베이트를 억대로 받았고 일부를 문 씨에게 건네고 나머지는 자기가 챙겼다라고 이야기하며 A씨가 철거업체로 받은 돈을 문과 나누고 기반정비시설업체로 받은 돈은 혼자 챙겼는데 A씨에게 금품을 건넨 4개 업체는 다 학동 재개발 관련 업체로 선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흥식에 대해 경찰이 해외 도피해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니 빠른 시일 내 입국해 변명의 여지가 있는 것은 변명하고 책임질 것은 져야 된다.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상황에서 빠른 귀국이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거다. 자, 요렇게 경찰이 이야기를 했는데 참 사기꾼에 대해서요, 엄청난 일을 저지른 사기꾼에 대해서 경찰이 매우 우아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흥식이 리베이트를 수주했다는까지 나왔습니다. 오늘 광주 5.18 유족회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요. 미국에서 5.18 가지고 역사 왜곡하면 처벌하겠다라는 것이 과연 이것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엄청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도 했습니다. 자, 5.18이 저는 성역이 아니고요.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성역은 썩기 마련이다. 성역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뭔가가 썩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남의 비판을 꺼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5.18 유공자들을 다 공개하고 5.18 단체들의 수익사업도 다 공개해야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구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혁명 21 당에 이 돈 내역 공개하라. 다 공개하지요. 못할 게 뭐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리니까 못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